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예고드린 대로 1960에서 70년대 주로 유럽과 북미 그리고 일본에 등장한 플럭서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플럭서스는 삶과 예술의 조화를 목표로 독일에서 출발해 이후 미국과 일본까지 널리 퍼져나간 동양과 서양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만난 최초의 국제 예술 운동이었습니다. 이들의 주된 목적은 부르주아적인 판에 박힌 미술과 생활, 즉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것이었기에 이들이 보여준 예술 활동은 매우 파격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이들 플럭서스 작가들이 보여준 작업은 개념 미술에 해프닝을 결합한 것과 같은 것이 많았습니다. 이 개념 미술과 해프닝에 대해선 차후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지만 우선 간략히 퉁쳐 얘기하자면 개념 미술이란 그림이나 조각이란 물질보다는 이런 그림이나 조각을 만들게 된 아이디어, 생각, 좀 더 지식화된 단어를 사용하자면 개념이란 것을 중시한 미술사조입니다. 그래서 개념 미술 작품들을 보면 완성된 작품보다는 작품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세스 아트, 즉 과정 미술이 많습니다. 간략히 개념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 색색의 현란한 형광 등으로 자신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제니 홀저, 개념 미술의 대표적 작품으로 여겨지는 조셉 코수스의 하나이자 세신 의자. 그는 이 작품에서 실제 의자 하나, 의자 사진 하나, 사전에서 말하는 의자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섬을 천으로 둘러싼 크리스토의 작품입니다. 해프닝은 방금 말씀드린 과정 미술과 연결되는데요. 이 해프닝 작가들의 작품 역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알란 카프로가 관객들과 함께 얼음으로 벽을 쌓는 모습입니다. 클래스 올덴버그는 이런 팝아트 조각으로 유명한데요. 그러나 이 작가는 팝아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클래스 올덴버그 서커스를 만들어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신 해프닝 역시 개념 미술처럼 작가가 작품을 제작하는 행위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보았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해프닝에 대본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영화나 연극같이 치밀한 대본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이야기는 미리 구성하고 나머지를 즉흥에 맡긴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해프닝은 연극과 달리 관객의 반응이 이것을 만든 작가들만큼이나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관객이 달라질 때마다 같은 대본이라 해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고, 이에 해프닝의 특징을 일회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퍼포먼스 혹은 퍼포먼스 아트 들어보셨죠? 해프닝에 대한 오늘날 명칭이 바로 퍼포먼스 아트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가수가 이 퍼포먼스를 했다는 뉴스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 퍼포먼스가 방금 설명드린 그 퍼포먼스 아트 맞습니다. 자, 여기서 개념 미술과 해프닝에 대해 다시 간략히 정리하면 둘 다 과정을 중시하는 미술이지만 개념 미술은 좀 더 사변적, 해프닝은 좀 더 행위 중심적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플럭서스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이 미술사조에 대해 좀 더 알아가겠습니다. 플럭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맨 먼저 살펴봐야 할 작가는 존 케이지입니다. 존 케이지는 뉴욕 다다를 주도한 말셸 듀상의 열렬한 추종자였는데요. 뉴욕의 뉴스쿨에서 실험음악을 가르친 존 케이지의 수업에는 조지 마키우나스, 조지 브레이트, 라모테영, 직 히긴스 등 훗날 플럭서스 멤버가 될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훌륭한 스승 밑에는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모로와 마티스 루오, 클림트와 에곤 실레, 프로이트와 융, 티코 브라이와 케플러 등등을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암튼 이들은 케이지를 통해 뒷장에게 주목하게 되었고, 이들은 스스로를 네오다다, 즉 새로운 다다이즘으로 여기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존 케이지의 대표적 퍼포먼스인 4분 33초의 악보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진은 케이지의 4분 33초 악보를 피아니스트 데이비드 튜터가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연주는 연주라고 보기 좀 힘든데요. 왜냐면 피아니스트가 한 일이라고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가 피아노 뚜껑을 열고 닫고 하면서 초시계로 시간을 잴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피아니스트가 그런 이유는 악보에 오로지 쉰다, 정지한다는 표시만 있었기 때문이지만요. 암튼 이 연주자는 4분 33초 동안 피아노 뚜껑만 열고 닫다가 퇴장합니다. 당연히 이런 장면을 처음 접한 관객들은 무척 당황했죠. 만약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역시 무척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피아노 연주라고 해서 아름다운 선율을 들을 거란 기대로 갔는데 피아노 뚜껑 여닫은 소리만 들을 테니 말이죠. 여러분, 근데 존 케이지는 왜 이런 연주곡을 만들었을까요? 존 케이지는 이 연주곡에 대해 침묵도 음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을 위해 관련 영상 주소는 아래 남겨놓았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작가는 존 케이지의 제자이기도 했던 조지 마키오나스입니다. 1961년 조지 마키오나스는 갑자기 뉴욕을 떠나 서독의 비스바덴으로 이주하는데요. 이곳에서 그는 요셉 보이스와 볼프 포스텔의 도움을 받아 플럭서스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볼프 포스텔은 최초의 비디오 아티스트 타이틀을 두고 백남준과 경쟁 비슷한 것을 했는데요. 사실 최초로 비디오를 작품에 사용한 사람은 볼프 포스텔입니다. 그러나 이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하고 많은 작가들의 관심을 끌게 만든 것은 바로 백남준입니다. 자, 다시 조지 마키오나스로 돌아가 이 페스티벌은 곧 플럭서스의 시작이 되는데 이때 만든 초청장 문구에 플럭서스란 용어가 처음으로 적히고 널리 사용되고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페스티벌엔 딕 히긴스, 조지 브레이트, 백남준을 비롯한 여러 작가들이 참여했는데요. 당시 서독 언론들은 이 페스티벌에 대해 정신병자들이 탈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신문 기사를 통해 이 페스티벌이 당시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1963년 조지 마키오나스의 플럭서스 선언문입니다. 적힌 내용은 제거하라, 부르주아의 병든 세계, 지식인, 전문화되고 상업적인 문화, 추방하라, 죽은 예술의 세계, 따라하기, 인위적인 예술, 추상미술, 환영, 수학적 예술, 없애라, 유럽주의의 세상. 다음으로 살펴보실 작가는 요셉 보이스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술가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죠. 앤디 워홀 버전으로 말한다면 미래엔 누구나 15분 만에 유명해질 것이다. 사실 플럭서스 예술가들은 예술을 무언가 특별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 것에 반대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겨냥한 것은 미술사, 미술관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미술사, 미술관들은 미술 작품에 권위를 주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해주는 제도들입니다. 이들 플럭서스 예술가들은 음악을 무대 공연 위에서 끌어내리고 미술 작품을 미술관에서 빼내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요셉 보이스가 했던 유명한 말과 같이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술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그의 작품을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요셉 보이스는 행위 예술로 유명한 작가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죽은 토끼에게 어떻게 그림을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퍼포먼스로 1965년 독일의 한 갤러리에서 행해졌습니다. 여기서 그는 괴상한 분장을 한 채 죽은 토끼에게 그림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장장 3시간 동안 들리지 않는 속삭임으로 토끼에게 자신의 드로잉을 설명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소위 말하는 현대미술이 본격적으로 산으로 가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인 것 같은데요. 이 퍼포먼스 역시 아래 주소 적어 놓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암튼 이 퍼포먼스는 뭔가 사이코 같은 느낌이 들고 이 작품과 관련된 인터뷰 역시 좀 사이코스러운데요. 어떤 기자가 그림을 설명한다는 것, 그리고 죽은 토끼에게 설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에게 물어보았더니 그가 한 말은 알아서 생각하라였습니다.
아는 만큼 보라는 건지, 네 맘대로 해석하라는 건지, 뭔가 자신의 행위에 난해한 느낌을 줘 고차원적으로 보이고 싶었던 건지. 암튼 사실 요셉 보이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었던 작가이기도 하고 워낙 유명한 작가라 할 이야기가 많은데요. 다음 시간에 따로 시간을 할애해 이 작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남준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통한 생중계쇼로 미국 시간으로 1984년 1월 1일 정오에 시작되어 약 6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소설에서 이 작품의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이 소설은 철저한 감시 속에 놓인 전체주의적 사회를 그린 작품입니다. 백남준은 1984년을 맞아 조지 오웰의 예언은 틀렸다 라는 메시지를 담은 비디오 아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 굿모닝 미스터 오웰은 뉴욕과 파리, 샌프란시스코에서 쇼를 촬영해 즉석에서 편집해 인공위성으로 생중계되었는데요. 이 쇼에는 그의 플럭서스 친구들이 총동원되었으며 2,500만에 달하는 전 세계인이 시청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 역시 아래 주소 적어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이 작품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는 로리 앤더슨인데요. 특히 음악을 이용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1981년 발표한 그녀의 노래 오 슈퍼맨은 심지어 영국 음악 차트 1위까지 하기도 하고 토킹 스틱이라는 미디 악기를 만들기도 하고 1997년 접속이란 우리나라 영화의 주제곡으로 엄청 유명했던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리더 루 리드와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 제네시스의 리더인 피터 가브리엘과 백남준의 바로 이 작품에서 함께 This is a Picture 란 곡을 만듭니다. 정말 능력 넘치는 작가죠. 방금 말씀드린 그녀의 히트곡 오 슈퍼맨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여기 요셉 보이스도 등장하네요. 그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퐁피두 센터에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요셉 보이스가 그의 딸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딸이 아빠의 지시에 따라 천천히 돌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안무가 머스 커닝엄과 뒤에 동네 아저씨처럼 보이는 분은 사실 탱고 연주가로 명성이 자자한 피아졸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남준 인맥의 끝판왕 존 케이지가 나옵니다. 뒷 배경으로는 요셉 보이스가 보이네요.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은 인맥 같습니다. 입체주의에서부터 뭔가 스물스물 어려워지기 시작한 미술은 이 플럭서스쯤 오면 상당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미술학자들의 해설이 없으면 작가들이 뭘 표현한 건지 당최 알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미술을 전공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약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19세기 중반 사진기가 발명되면서 화가의 임무는 더 이상 실제 사물과 똑같이 그려야 한다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보이게 하는 건 사진기가 더 잘하니까요. 사실 이때 많은 화가들이 사진가로 전업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사진기 발명 후 화가들의 임무는 무엇이 됐을까요? 앞서 사실주의, 인상주의, 라팔 전파를 다뤘을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좀 더 폭넓게 생각해 본다면 사진기 발명 후 작가들은 그리고 그 후대 이어지는 작가들은 지속적으로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정의를 다시 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기 발명 후 미술계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미술 형식과 접근 방식들이 등장하게 되며 미술의 영역을 점점 넓혀갑니다. 어렵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주변을 둘러보겠습니다. 대강 10년 전만 해도 아트란 말이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았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푸드 아트, 플로럴 아트, 네일 아트, 라떼 아트, 아트 케이크, 아트란 단어를 정말 많이 보고 씁니다. 실제로 미술관 전시에서 음식, 꽃 등을 주요 소재로 해서 작품을 하는 작가들도 있고 이를 통해 큰 명성을 얻은 작가들도 있습니다.
확대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지난 세기 동안 미술의 지속적인 영역 넓힘의 노력이 오늘날 이렇게 일상으로 스며든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요셉 보이스의 말처럼 이 시대는 누구나 예술가가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엔 미국 미술 첫 번째 추상 표현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